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될 강의에서는 제4장 기본소생술 베이직 라이프 서포트 BLS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함께 보시죠. 4분의 기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장정지가 발생하고 뇌 손상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골든타임이 바로 이 4분입니다. 기본소생술은 전문적인 의료 장비나 약물이 투여되기 전 최초 목격자의 즉각적인 대처부터 시작하여 환자의 생명줄을 잇는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예비 응급구조사로서 현장에서 심장정지 환자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최초 반응을 이끌어내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지 그 핵심 원리와 절차를 완벽하게 숙지하게 될 것입니다. 흔히 심장정지라고 하면 중환자실이나 병원 응급실에서 주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원그래프를 보십시오. 병원 밖 심장정지 환자의 무려 60에서 80%는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 그것도 전혀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누구나 최초 목격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정지의 치료 과정에서 최초 목격자는 현장의 응급처치와 의료인에 의한 전문 치료를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입니다. 따라서 의료 종사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기본소생술을 전파하고 교육하는 것은 국가 심장정지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슬라이드의 내용은 국가고시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수치들이니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심장이 멈추고 혈류가 차단된 후 4에서 5분이 경과하면 우리 뇌는 비가역적인 뇌 손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목격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 환자가 임상적 사망 상태에서 회복 불가능한 생물학적 사망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적절히 시행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이 무려 23배나 증가합니다. 아주 극적인 차이죠.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19 구급 상황요원이 전화를 통해 목격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지도하는 전화도움 심폐소생술이 활성화되면서 일반인의 현장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40%를 돌파하며 생존율을 크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4에서 5분, 그리고 생존율 2에서 3배 증가라는 수치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존 사슬입니다. 심장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5개의 둥근 사슬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5개의 고리 중 하나라도 끊어지면 환자의 소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맨 왼쪽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조기인지 및 119 구조 요청입니다. 두 번째는 뇌와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목격자 심폐소생술, 세 번째는 심실세동 같은 충격 필요 리듬을 치료하는 신속한 재세동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병원에 도착해서 이루어지는 전문 소생술과 심장정지 후 통합치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할 점은 우리가 오늘 배우는 기본소생술 BLS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입니다. 기본소생술의 목적은 자발순환이 회복되거나 전문소생술이 시작될 때까지 생존 사슬의 초기 3단계 즉 119 신고부터 재세동까지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기본소생술의 2가지 핵심 무기를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의 두 손으로 하는 고품질 가슴압박과 자동재세동기 AED입니다. 우선 가슴압박을 보시죠. 환자의 소생에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만 현실에서는 압박 횟수가 너무 적거나 깊이가 얕고 중간에 멈추는 등 부적절하게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단 없는 고품질 압박이 생명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호흡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꺼리는 일반인에게 인공호흡 없이 가슴만 누르는 가슴압박 소생술 핸스온리 CPR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재세동입니다. 심장정지 초기 환자의 20% 내외는 심실세동이나 무맥성 심실빈맥 같은 충격 필요 리듬을 보입니다. 이때 심장정지 후 첫 4에서 5분 이내에 재세동을 하면 생존율이 49에서 75%에 이릅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 자동재세동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누구나 쓰게 하는 일반인 재세동 프로그램 PAD 보급된 것입니다.
패드 PAD라는 용어의 개념을 확실히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성인과 소아의 심장 정지는 발생 원인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심폐소생술 관점에서 나이 기준을 명확히 합시다. 신생아는 출생 후 4주, 영아는 1세 이하, 소아는 1세부터 8세 미만 또는 25kg, 127cm 이하, 그리고 8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간주합니다. 성인의 심장 정지는 대부분 심근경색 같은 심장성 원인이라 심실세동 빈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재세동이 절대적 최우선입니다. 반면 소아는 질식과 같은 호흡성 원인이 주를 이룹니다. 따라서 재세동보다는 인공호흡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조기 시작이 더 우선시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만의 공통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휴대전화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래서 원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연령을 불문하고 심장정지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119에 스피커폰으로 신고하여 구조를 요청하는 것을 통일된 행동 지침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공통 원칙을 예외 없이 기억해 두세요. 기본 소생술은 현장에 있는 구조자의 훈련 수준에 따라 알고리즘이 나뉩니다.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숙련 일반인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아예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없는 목격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숙련 일반인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절차대로 수행할 자신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우리 같은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의사가 포함되는 의료 종사자, 헬스케어 프로파이더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슬라이드들에서는 이 세 가지 상황에 맞춰 행동 지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각 구조자의 역량에 따라 해야 할 조치가 어디까지인지 구분하는 것이 시험 출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비숙련 일반인의 알고리즘입니다. 환자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고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반응을 봅니다. 동시에 10초 이내에 호흡을 눈으로 확인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 환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헐떡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숨을 쉬는 이른바 심장정지 호흡 에이고날 게스핑 역시 심장정지로 간주해야 합니다. 반응이 없고 비정상 호흡이라면 즉시 주변을 지목해 119 신고와 AED를 요청합니다. 자, 이분들은 비숙련자죠. 그래서 119 스피커폰을 켜고 구급 상황 요원의 전화 지시에 철저히 따르게 됩니다. 이 지시에 따라 인공호흡 없이 가슴의 가운데를 세게 빠르게 누르는 가슴 압박 소생술만을 AED가 도착할 때까지 중단 없이 지속합니다. 이번엔 심폐소생술 교육을 충분히 받은 숙련 일반인의 알고리즘입니다. 도입부는 똑같습니다. 반응과 호흡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며 AED를 요청하죠. 스피커폰을 켜고 연락을 유지하는 것도 같습니다. 차이점은 바로 심폐소생술 술기 자체에 있습니다. 이 구조자는 인공호흡 훈련을 받았으므로 가슴 압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압박 30회대 인공호흡 2회 30대 2의 비율로 정통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AED가 현장에 도착하면 전원을 켜고 지시에 따르는데 구조자가 2명 이상이라면 1명이 AED 패드를 부착하는 그 순간에도 다른 1명은 가슴 압박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집중하십시오. 우리 응급구조사들이 병원 밖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의료 종사자 행동 지침입니다. 시험에 아주 단골로 나옵니다. 일반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초기 평가입니다. 의료 종사자는 10초 이내에 환자의 호흡과 목동맥 맥박을 동시에 확인합니다. 맥박이 없으면 즉시 119 AED를 요청하고 심폐소생술에 돌입하죠. 여기서 기도유지술의 단계에 따라 인공호흡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아직 기관 내 삽관 같은 전문 기도유지술이 들어가기 이전이라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30대 2 비율로 압박과 호흡을 합니다. 하지만 삽관 등으로 전문 기도유지술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지 않고 계속 누르면서 호흡은 독립적으로 6초마다 1회 분당 10회 제공합니다. 하나 더 헷갈리기 쉬운 예외 상황입니다. 호흡은 없는데 다행히 목동맥 맥박은 뛰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가슴 압박을 하지 않고 6초마다 인공호흡만 시행하면서 매 2분마다 맥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병원 내에서 심장정지가 발생했을 때의 지침입니다. 병원 내 대응의 핵심은 병원 밖과 다릅니다. 병원 밖은 쓰러진 뒤에 조치가 주를 이루지만 병원 내 심장정지는 예방과 조기 개입이 핵심입니다. 환자에게서 조기 경고 징후가 관찰되면 심장정지가 오기 전에 신속 대응팀을 조기 호출하여 막아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심장정지가 발생하여 호흡과 맥박이 없음을 확인하면 병원 내 심장정지 방송 코드 블루를 띄우고 동시에 제세동기를 확보합니다. 즉각 30대 2 또는 전문 기도기 삽관 상태의 고품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병원이기 때문에 수동 제세동기나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 장비로 신속하게 리듬을 분석하고 제세동을 치게 됩니다. 사장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 완벽한 가슴 압박의 4가지 조건입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압박은 생존율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첫째, 위치입니다. 압박 위치는 가슴 정중앙에 있는 복장뼈 흉골 아래쪽 절반 지점입니다. 명치 부위에 칼돌기가 눌려 장기가 파열되지 않도록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깊이 뎁스입니다. 성인 기준 최소 5cm의 깊이로 충분히 눌러주어야 심장이 펌프질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속도 레이트입니다. 1분에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 이완 리코일입니다. 누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완입니다. 압박 후에는 체중을 실어 가슴에 기대지 말고 가슴이 원래 위치로 완전히 팽창하도록 놔두어야 심장 안으로 피가 다시 차오를 수 있습니다. 강하게 빠르게 압박하고 완전히 이완하라. 이 명제를 잊지 마십시오. 자동 제세동기 AED의 4단계 사용법입니다. 기계가 직관적이긴 하지만 급박한 현장에서는 실수하기 쉬우므로 순서를 숙지해야 합니다. 1단계 무조건 전원 켜기입니다. 켜는 순간부터 기계가 음성으로 모든 것을 지시해줍니다. 2단계 패드 부착입니다. 하나는 우측 빗장뼈 쇄골 아래에, 다른 하나는 좌측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선에 붙입니다. 3단계 리듬 분석입니다. 기계가 심전도를 분석하는 동안에는 오류를 막기 위해 환자와의 접촉을 금지하고 가슴 압박을 잠시 중단해야 합니다. 4단계 기계가 제세동이 필요하다고 충전 후 충격 버튼을 깜빡이면 주변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오답 포인트가 있습니다. 충격을 가한 직후에 환자가 깨어났는지 확인하느라 맥박을 짚거나 멈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제세동 직후에는 지체 없이 곧바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해서 2분간 CPR 주기를 돌려야 합니다. 오늘 강의의 요약입니다. 심장정지 현장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당황스러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단 3가지 단계만 기억하십시오. 발견 즉시 119의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켜두고 지시에 따르십시오. 환자의 가슴을 멈추지 말고 강하게 누르십시오. 그리고 AED가 도착하면 곧바로 전원을 켜고 사용하십시오. 이 슬라이드에 적힌 문구처럼 당신의 두 손이 가장 훌륭한 응급의료 장비입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술기를 뽐내지 못하더라도 현장에서 주저하지 않고 시도하는 그 손길 자체가 환자에게는 유일한 생명줄이 됩니다. 기본 소생술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과 우주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실천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진행된 제4장 기본 소생술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